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드리는 시간, 메디인 시작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유수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유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 준비되어 있나요? 네, 코로나19라는 신종 호흡기 감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기침만 해도 걱정인 요즘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를 괴롭혀온 호흡기 감염병이 있는데요. 바로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균이 전파되는 결핵입니다. 흔히 결핵은 이미 잊혀진 병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감염자와 사망자가 계속 나오는 현재 진행형 감염병입니다. 오늘 메디인에서는 결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요즘도 결핵 있는 사람 있어요?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이 결핵을 과거의 질병이라 생각하고 또 요즘 사람은 잘 안 걸리는 질병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고요? 네, 맞습니다. 결핵하면 먼 나라 이야기거나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 WHO 보고에 의하면 2018년 한 해 결핵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150만 명이고 해마다 약 1,000만 명의 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한정하면 2019년 한 해는 23만 821명이 발생을 했고요. OECD 36개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은 1위고 1위. 그다음에 그 사망률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근데 그나마 조금 다행인 건 2011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 결핵 환자 발생률이 좀 매우 빠른 속도로 좀 감소하고 있다죠? 네, 지난해 결핵 신규 환자는 23,821명으로 26,433명이었던 전년 대비 9.9% 감소했습니다. 이는 2011년 이후 8년 연속 감소하며 최근 10년간 전년 대비 감소치가 최대폭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규 결핵 환자 발생은 좀 감소하고 있지만, 근데 여전히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인 게 65세 이상 환자는 오히려 좀 늘었다고요? 예, 그 국내 결핵 발생의 특징은 노인 결핵 환자의 증가가 매우 두드러진다는 점인데요. 2019년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 환자 수는 1만 1,218명으로 전년 대비 10.7% 감소했지만 고령화, 암, 면역 저하 기저질환 등의 증가에 따라서 전체 결핵 신환자 중 어르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47.1%로 전년 대비, 그러니까 2018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면 70세 이상 노인 인구의 결핵 환자는 결핵 발생률로만 치면 아프리카 후진국의 발생률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노인 결핵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규 결핵 환자의 절반가량을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차지하고 있고 또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르신 결핵 환자 발생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노인층에서 결핵이 좀 많이 발생하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결핵 환자가 많은 이유는 한국전쟁 이후 1960년대까지 열악한 영양, 주거, 환경 때문에 결핵균에 감염되는 사람이 많았고요. 이들이 노인이 되면서 면역력이 떨어져 실제 결핵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네. 근데 결핵이 이렇게 노년층의 뭐 전유물처럼 생각되고 있지만 실은 이 젊은 층에서도 결핵 발병이 좀 근절되고 있지는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국내 결핵 신규 환자는 23,821명인데요. 이 가운데 40세 미만에서도 약 4,000명대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학교나 이 직장 내 집단 감염이 젊은 층에서 환자 발생을 지속시키는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결핵을 잊혀진 질병 정도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자, 고령층뿐 아니라 젊은층 역시 이 계속해서 결핵이 발생하고 있다는 상황 꼭 기억해 두시고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무엇보다 이 결핵이란 질병을 제대로 알아야 또 예방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결핵이 왜 발생하는지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결핵은 결핵균이라는 세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감염병입니다. 이 환자가 기침을 할 때 공기중으로 배출된 결핵균이 일시적으로 공기 중에 떠 있는데요. 주위 사람들이 그 공기로 숨을 쉴 때 폐로 들어가서 감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폐로 들어온 결핵균이 증식하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인데요. 결핵은 우리 몸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데 약 85%가 폐에서 생기고 나머지 15%가 림프절,
척추 등 폐 이외의 장기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됐다고 해서 모두 결핵으로 발병하는 것은 아니고요. 감염된 사람의 10% 정도에서만 균이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활동성 결핵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아, 감염이 됐다고 무조건 걱정할 게 없는 게 모두가 결핵으로 발병하는 건 아닌 거군요. 네. 결핵균에 감염됐다고 해서 바로 증상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균이 우리 몸 면역세포의 공격을 견디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상태를 잠복결핵이라고 합니다. 평생 이 상태를 유지하다가 면역력이 떨어질 때 균이 활동을 시작하며 병으로 악화하는 건데요. 이를 활동성 결핵으로 부릅니다. 네,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잠복 결핵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잠복 결핵에서 활동성 결핵으로 발전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평소에 문제없던 잠복 결핵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결핵으로 발현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잠복 결핵 환자 중에서 한 10% 정도가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50%는 1년에서 2년 안에 발병하고 나머지도 평생 결핵 발병 위험을 안고 살게 됩니다. 네,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잠복 결핵의 조기 진단과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잠복 결핵 감염자가 치료를 제대로 받으면 활동성 결핵 발생 위험이 크게 낮아진다는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죠. 네, 질병관리본부는 2017년부터 2018년 집단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잠복 결핵이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되는 정도 및 치료 효과를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잠복 결핵 감염자는 미감염자보다 활동성 결핵 발생 위험이 16.3배로 높았습니다. 또 잠복 결핵 감염자 중에 치료를 하지 않은 사람은 치료를 한 사람보다 이 결핵 발생 위험이 5.4배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잠복 결핵에 감염됐을 때는 좀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잠복 결핵 감염 치료는 활동성 결핵을 82%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한 조사 결과에서 그 감염자 100명 중 35명만 치료를 시작하고 이 중 29명만 치료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결핵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빠르고 정확한 잠복 결핵의 진단과 치료가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보통 이 잠복 결핵 감염자의 약 10% 정도가 이 활동성 결핵으로 발전을 한다고 했는데 이 활동성 결핵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될까요? 활동성 폐결핵은 공기 감염을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호흡기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호흡기 증상의 가장 흔한 형태는 기침입니다. 사실 기침은 감기나 천식, 너무나 다양한 질환의 첫 증상인데요. 그런 이유로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많은 전문가는 기침이 2주 이상 지속한다면 결핵을 의심해서 반드시 X선 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객혈이나 흉통, 호흡 곤란, 식욕 부진, 체중 감소, 자고 일어나면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그 식은땀 같은 게 나는 그런 다양한 증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핵하면 저는 이렇게 객혈, 피토하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이 있었네요. 자,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뚜렷한 원인이 없는 2주 이상의 기침이 결핵의 주요 증상이라고 하셨는데 노인에게서는 근데 이런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실제 질병관리본부 시범사업 조사에서는 그 2주 이상 기침 증상이 없는 환자가 79%나 됐습니다. 네. 노인 결핵 환자는 증상이 없거나 체중 소실, 허약감, 식욕 부진 등 비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결핵은 진단이 늦어지면 병원이든 가정이든 불특정 다수에게 전염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노인 결핵 환자의 42%는 증상이 생기고 결핵 진단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진단이 늦어지면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전파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성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자, 실제로 결핵 전염성이 굉장히 높은 질병 중에 하나죠. 네, 결핵균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공기를 통해 주로 전파가 됩니다. 네. 그 전염성이 있는 폐결핵, 후두결핵 환자가 말하거나 기침을 할 때 그 균이 포함된 미세한 가래방울이 공기 중으로 나올 수 있어서 기침하는 결핵 환자 앞에 있다면 결핵 감염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같이 보내는 가족에게 결핵균을 전파하기 쉽습니다. 그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가족 접촉자는 결핵 발병 위험이 일반 인구 집단에 비해서 약 17배 높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됐습니다. 네, 그럼 가족 중에 결핵 환자가 발생했다면 가족 모두가 결핵 검진을 좀 받아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족 간 전파 경로는 주로 부모 및 조부모로부터 자녀나 손주로 진행되는데요. 질본이 이 가족 접촉자 검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결핵 환자의 가족 접촉자 검진 대상자 중 검진을 받은 경우 미검진자에 비해 이 활동성 결핵으로 발생할 위험이 약 60% 줄었습니다. 특히 가족 접촉자 검진을 통해서 이 잠복결핵 감염으로 진단된 경우 치료를 완료하면 치료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약 74% 결핵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결핵 발병 위험도는 가족 접촉자 검진을 받지 않았을 때가 검진 및 잠복결핵 감염을 치료했을 때보다 약 6.11배 높았습니다. 네, 이 결핵 환자의 가족 접촉자에 대한 결핵 예방 관리 정책이 보다 좀 강화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결핵 진단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살펴볼까요? 병원에 내원하면 가장 먼저 과거나 최근에 결핵 환자 접촉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 후 흉부 X선 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결핵이 의심되는 소견이 보이면 균에 의한 감염병인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그 결핵균 가래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가래 검사는 현미경으로 보는 도말검사법, 균을 키워서 확인하는 배양검사법, 결핵균 유전자를 확인하는 결핵균 PCR 검사법,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진행하게 되고요. 이 검사를 통해서 균이 확인되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 검사를 빠른 시간 내에 하고 결핵 표준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이 결핵은 빠른 그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고 또 조속히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고들 하는데요. 자, 그럼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살펴볼까요? 결핵은 경구약제 복용으로 치료가 되는데요. 숨어있는 균을 죽이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한 결핵제의 복용 후 2주 이상 지나면 전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직장이나 학교에 복귀해도 일반인과 생활해도 괜찮습니다. 한 결핵제 복용을 한 1, 2개월 복용하면 대부분 이런 증상이 호전돼 자유를 중단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하지만 이 조기 중단할 경우 결핵제에 대한 이 내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 이상 그 한 결핵제를 복용이 완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결핵은 치료를 하면 완치가 잘 되는 건가요? 결핵약에 내성이 없는 환자가 2주 이상 결핵약을 복용할 경우 전염성은 대부분 상실됩니다. 또 결핵약을 6개월간 꾸준히 복용하면 90% 이상 완치됩니다. 네. 하지만 이 결핵약 복용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쵸. 특히 이 결핵약을 써도 잘 낫지 않는 슈퍼 결핵 환자, 즉 다제내성 결핵 환자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제내성 결핵이라는 거는 이 결핵약에 대한 어떤 내성이 생기는 경우 발생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 결핵은 6개월간 약만 꾸준히 복용해도 완치가 되지만 중간에 약을 끊거나 약의 일부만 복용을 하게 되면 약제 내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 내성이 생기면 2차 약제를 투여해야 하는데 약의 수가 더 늘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부작용도 심해지게 되고 치료 기간도 2년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심한 경우 어떠한 약제도 듣지 않는 광범위 내성 결핵으로 진행될 위험성도 높아집니다. 이 다제내성 결핵은 약을 불규칙하게 복용하거나 중단하는 경우 약제에 내성이 생겨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인데요. 2차 약을 복용해도 치료 성공률이 50%에 불과하고 완치가 어렵습니다. 네, 그 약사 처방에 따라서 좀 꾸준히 약을 잘 복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정리를 해보자면 약을 꾸준히 복용을 해도 내성으로 인해서 치료제가 잘 듣지 않는 경우를 다제내성 결핵이라고 하는데, 자, 그럼 이 다제내성 결핵 환자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질병관리본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다제내성 결핵 환자는 68명으로 전년 대비 33.3% 증가했습니다. 그럼 약을 써도 소용이 없다는 건데 이런 슈퍼결핵 환자, 그러니까 다제내성 결핵 환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치료를 해야 할까요? 이 다제내성 결핵 환자는 전염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원 격리 치료가 적용됩니다. 네. 이때 입원비는 물론 결핵 관련 치료비 전액을 국가에서 보조해주고 있는데요. 다제내성 결핵은
항암 치료처럼 약을 독하게 먹고 오래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 본인이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정부에서 이 결핵 예방 관리를 위한 어떤 정책들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결핵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해서 그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2022년까지 결핵 발생률을 현재 절반 수준으로 감소시키려는 그런 결핵 예방 관리 강화 대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결핵 확진 검사 비용과 잠복결핵 감염자의 치료비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고요. 치료 실패로 내성이 생긴 환자는 신약급여 적용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결핵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서 결핵 퇴치센터를 설치하고 환자 접촉자에 대한 조사와 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러면 이 결핵 발병 위험이 높은 노인이나 뭐 노숙인 그리고 외국인,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정책도 대책도 좀 마련하고 있습니까? 네, 무증상 노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인 조기 검진과 철저한 복약관리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65세 이상 연 1회 흉부 X선 검진 홍보를 강화하고 결핵 발생률이 높은 취약 노인에게는 매년 1회 찾아가는 결핵 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만약 결핵으로 진단을 받았다면 4가지 약제를 총 6개월 이상 먹어야 합니다. 또 국내 체류 외국인의 다재내성 결핵 예방 관리 강화를 위해서 입국 전에 그 장기 체류 비자 신청 시 결핵 검진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생활 속에서 결핵을 좀 예방할 수 있는 관리법 좀 알려주시죠. 네, 결핵은 대부분 공기 감염병이기 때문에 증상이 있는 환자들은 기침을 통해 전염이 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사회적 거리 등을 잘 실천하고 계시는데요. 이 결핵이 코로나와 다른 점은 코로나는 이제 비말 감염이 되는 반면에 이거는 이제 공기 매개로 되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더 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진단 전까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보건당국에서는 활동성 결핵 환자가 발생하면 접촉자 조사를 통해 이런 잠복 결핵 감염 여부를 확인한 후에 치료를 하는데요. 이에 좀 충실히 따라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핵은 감염력이 높지만 진행되는 속도는 매우 느려서 개인의 면역력에 따라서 크게 좌우되는데요. 평소 적절한 운동을 유지하시고 과음이나 과도한 업무로 인해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자,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침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가는 걸 좀 꺼려들 하고 있는데요. 자, 해외에서 이 바이러스 전염병이 돌 때 이 결핵 진단이 지체되었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2주 이상 기침을 한다면 안심병원 등을 방문해서 반드시 결핵 검사도 같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메디인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유수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